오늘 12월 30일 25년도 이제 오늘 내일이면 끝이네요. 그죠? 마지막 수업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오늘 이번 주중 수업까지만 선생님이랑 하고 오늘 일요일 오후 2시에 6층 2번 강의실에서 수업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4층 와서 선생님 찾지 마시고, 알겠지? 아무리 섭섭해도 찾지 마세요. 선생님은 아마 그 6번 어딘가에서 6번, 7번 강의실쯤에서 혹은 3번, 바로 옆에 3번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1년 후배들과의 첫 만남을 그때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또 이제 스위치가 될 수 있겠네요. 지나가다가 쌩까지 마시고, 알겠지?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만날 때 목례 정도만 해주시고, 알겠지? 제일 민망할 때가 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쌤! 이럴 때가 제일 민망합니다. 그래서 목례 정도만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크게 졸업해서 대학이 또 저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알겠죠? 좋은 대학 가셔서 수시로 합격을 해서 어디 저 합격했어요 라고 외칠 데 없으면 선생님한테 외치세요. 알겠죠? 그래서 과거의 추억들 많이 공유합시다. 자, 오늘 1번부터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 역시 함축적 의미 추론. 여기는 garbage in, 색깔을 쌤이 안 칠해놨네. garbage in, garbage out. 이 글자 그대로 뭘까요? 쓰레기고요. 쓰레기가 들어간 곳에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함수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거기까지 모르시더라도 적어도 직역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표현으로 그들이 delight in telling you, 너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it's not our problem, 그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보 같은 과정의 문제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의 범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굉장히 긴 여기 garbage in, garbage out에 이어서 이런 말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제, 왜냐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뭐로 소재와 특징 잡기를 항상 여러분들이 함축적 의미 추론에서는 주제를 꼭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대입하,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은 라인에 이 친구가 있는 이유가 대입하기 첫 번째가 돼야 돼. 빈칸 추론의 문제 비슷한 유형이라기보다는 이 주제 찾기가 먼저 여러분들이 뒷받침 돼 주셔야 요게 그 주제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그걸 찾기잖아. 많은 회사들이 activities와 results라는 것을 confuse 한대. 그러면 이 둘이 같단 얘기야 다르단 얘기야. 혼동한다라고 하니까, 그치? 다른데 같게 본다는 뜻이잖아. 그치? 잘못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둘의 소재는 다른 겁니다. 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혼동한대 회사들이. 그래서 회사들이 뭐한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된대. 실수한대. 뭐에 대한? over-ing. 과정을 설계해. set out. milestones. milestone은 이정표죠. 야, 이렇게 해. 라는 이정표. in the form of activities. 활동의 형태 속에서의 이정표를, 활동의 형태 속에서 이정표를 만드는, 착수하는 그런 과정을 설계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행동의 형태로서 이정표를 과정으로 만들면 안 돼. 이 두 개는 다르니까. 그래서 잘못 설계한대. 그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carried out, 수행되어져야 돼. during the sales cycle, 판매의 순환 동안에 시행되어져야 할 그런 어떤 활동의 형태로 이정표를 만드는 과정을 실수하게 하는데. 말 어렵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둘이 달라요. 혼동해요. 그래서 실수해요. 이런 거죠. 이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신 거야. 판매원들이 아주 천재거든. 천재끼를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한? doing what's compensated. 보상받는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천재적이야. 뭐라기보다는 효율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판매원들이 효율성을 찾지 않고 오히려 보상받으려고만 일을 하고 있다. 만약 너의 과정이 has an activity such as
submit proposal, 뭐 제안서를 제출한다든지, make cold call 이런 거 모르시잖아. cold call 뭔지 모르잖아. 의뢰인한테 전화하는 걸 cold call이라고 하는데 고3들이 몇이나 알겠어. 모를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제안서 제출하기와 같은 이런 활동 같은 걸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what your people, 너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하위 그룹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직원. 그렇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뭐 제안서 제출이나 뭐 의뢰인에게 전화할 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즉 뭐야? 네 직원이 해야 될 일이야. 즉 no matter 상관없어. 뭐 하는 건 전화가 were to wrong customer, 잘못된 고객한테 가도 상관없어. 또 went nowhere, 닿지 않아도 상관없어. 전화는 no matter that, 상관없다고. 뭐? proposal,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right point, 적절한 지점에 in the buying decision,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포함된 부적절한 어떤 정보 같은 것들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위에서 얘기한 내용 그대로 아니겠어? 그러니까 활동의 형태를 기반으로 둬서 그걸 과정 안에다 둬버리면 무슨 말이야? 과정 안에다가 활동만을 둬버리면 그게 뭐라고? 미스테이크라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상받을 것만, 판매원들은 보상받는 거에만 중점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제안서랑 같은 걸 내더라도 예를 들어 이게 전화 같은 것들이 잘못된 고객이나 전화가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예를 들면 고객한테 뭐 선생님으로 예를 들면 학부모 상담을 해야 돼. 어떤 특정 상담 학부모 상담을 해야 돼. 근데 원장님이 이 엄마한테 이 친구 이 학생 엄마한테 전화 왔네요. 누구 선생님 정규 선생님 학부모 상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상담이라는 활동을 내가 해야 되잖아. 전화를 걸었어.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된대. 나 뭐 했니? 전화는 했어. 그지? 활동했어. 전화했음. 부재중. 이게 그냥 그 과정의 전부인 거야. 활동이. 그 과정이. 그러니까 잘못 오류로 가게 된다 이거야. 즉 다시 말해 그 과정이 요구하는 거야. 활동을. 그리고 또 그 활동은 what is got, 행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sales people들이 have done what was asked for. 그러니까 요청된 것을 행하는 거야. 끝. 그게 다라고. 즉 garbage in, garbage out.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 뭐야? 과정 속 활동, 즉 거꾸로 얘기해 활동으로 인한 과정이 형성될 때 뭐가 형성된다? 잘못된 실수로 형성될 수 있다. 그치?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간 곳에 쓰레기가 나온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야? 과정이 좋지 않으니 마지막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non-process 때문인 거야. 즉 과정이 좋지 않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좋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왜? 저 mistake와 result를 같이 봤으니까. 그치? 그럼 garbage in, garbage out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국 뭐다?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담고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는 게 이 1번 문제 특집이었다라는 거. 요게 20학년도니까 19년도 문제입니다. 19년도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결과를 추구할 때 보상이 핵심 퀄리티다. 퀄리티의 핵심이다. 질의 핵심이다. No. 과정이 잘못됨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어. 판매원들이 합류해야 된다. 뭐? Decision making process. 아니, 과정 얘기 안 나왔잖아. 공유된 어떤 이해가 does not always result in success. 성공을 항상 만드는 것은 아니다. 공유 X. 활동, 뭐로 이끌어진? 잘못된 정보로부터 이끌어진 활동들이 결국 produce failure, 실패를 이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활동? 요게 없었죠. 그죠? 그게 실패 가능성 얘기하지 않았고. 뭐에 집중된? 활동에 집중된 과정은 결국 뭐를 일으킨다? 비효율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과정이 잘못된 결과를 이끌게 된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둘을 혼동하면 되지 않는다. 되면 안 된다. 같이 넣게 되면 이런 잘못된 미스테이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다는 거 챙겨두시고요.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이게. 2번도 꽤 틀리셨네. 2번 빈칸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저 기억은요. 지난주 수요일날 먹었던 점심의 기억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습니다. 결국 뭐가 부족한 거다? 빈칸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 지난주 수요일날 먹은 점심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사라진 게 아니야. 있긴 있어.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라고? 빈칸이 부족해서인 거야. 라는 거야. 이 말의 뉘앙스가. 그치?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반드시 사라진 것만은 아니야. 그럼 있단 얘기잖아. 있긴 있는데 네가 기억을 못해. 왜 못해? 네가 빈칸이 부족해서인 거야. 하지만 와인은 that talks. 말하는 와인. 와인은 말하고 있어. 즉 그것이 유니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 즉 그것은 뭐가 없는? 라이벌이 없는 기억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인이랑 같이 먹었던 점심은 뭔가 특별하니까 그건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요 말의 뉘앙스상 네가 지금 웬세이 런치로 먹었던 기억은 다 사라지진 않았을 거야. 있을 건데 네가 지금 빈칸이 부족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빈칸은 뭐여야 되겠어? 뒷내용의 부연 설명? 뒤의 내용 보니까 유니크함이야. 유니크니스 정도. 그지? 그 유니크니스가 부족한 거야. 라이벌이 있는 기억.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 큰 힌트를 보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좀 술술 읽히는 느낌이셨을 겁니다. How many lunch that you ate ever the last week? 지난주에 먹었던 점심들을 당신은 몇 번, 얼마나 많이 기억하십니까? 그지? 경훈아, 괜찮아? 오늘 먹었던 건 기억하세요? 오늘? 그러길 바래요. 어제는요? 화근컨대 it takes a moment effort. 약간의 노력은 좀 필요할 거야. 그리고 what about the day before yesterday? 어제 전날이니까 뭐야? 그저께를 얘기하는 거죠. 그저께는요? What about a week ago? 일주일 전은 기억나세요? Not so much that your memory of the last week lunch has disappeared. 여기 not so much 요 세미컬론이 대세 역할을 하는 거거든.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난주 점심에 대한 너의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이 어떤 적절한 신호만 제공이 된다면 like 뭐처럼 where you ate it 네가 그것을 어디서 먹었는지와 같은 적절한 신호만 제공된다면 또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와 같은 신호만 제공되면 you will likely recall what had been on your plate. 네 접시 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날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니 얘들아? 요 적절한 신호 아니겠어? 우리가 빈칸 문장 읽었을 때 마지막에 봤었던 거 뭐가 되겠어? 라이벌이 없는 기억, 유니크니스. 요게 다 매 한 가지 아닐까? 그지? 그래서 너는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뭔가 적절한 신호가 없는 거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거야. 뭐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지난주 점심 먹었던 거 왜 또 나오지? 네 뇌가 filed it away, 쌓아놨어. with all the other lunches. 다른 점심들. You've ever eaten just another lunch. 또 다른 그냥 단지 한 번의 점심과 함께 네가 먹었던 그 점심 모든 점심들과 함께 다 쌓아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신호가 없어서 그런 거야. 오케이? 계속 똑같이 얘기하죠. When we try to recall, 우리가 뭔가를, something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 from category that includes as many instances as lunch, wine, 이 점심이나 와인과 같은 이런 많은 예시들을 포함하는 그런 카테고리로부터 뭔가를 네가 기억하려 할 때 많은 기억들이 compete for, 경쟁할 거야. 뭐? 네 주의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 뭡니까? 결국 네가 다 사라진 게 지난주 수요일 점심은 사라진 게 아니라 네가 뭐가 부족한 거야? 적절한 신호. 그치? 유니크니스.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걸 거야. 라는 얘기를 담당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 적절한 신호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나타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죠. 이 문제.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경로가 부족한 거야. Let it flow,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into the pool of ordinary memories.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의 풀 위에서 떠다니도록 내버려두는 경로. 아니, 적절한 신호랑은 얘기가 좀 다른 얘기들인데, 그치?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부족하다? 아니죠. The right hook to pull it out of the sea of lunchtime memories. 이 점심이라는 기억의 바다로부터, 아우로브니까 바다로부터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적절한 후크야. 후크는 무슨 뜻이죠? 경은아, 후크 무슨 뜻이죠? 고리란 뜻입니다. 고리. 그치? 고리고 이제 바다에서 고리, 후크는 뭐냐면 이제 낚싯바늘 정도를 이제 후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적절한 후크는 뭐야? 이 바다에서 끄집어낼 그 기억, 수요일날 점심을 끄집어낼 적절한 신호가 부족하다란 말이 이 후크가 담당하는 역할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겁니다. 3번, 접착제가 부족하다. 붙여줄 그 기억을 어디에다가 또 다른 점심에다가 붙여줄? 아니, 끄집어내야지. 자, memory capacity, 기억 능력이 부족한 거야. 아이, 기억 능력의 부분은 아니었고요. 어디? 잠자는 어떤 기억의 박스를 유지시켜주게. No. 충분한 수가 부족한 거야. 뭐? competitors, battle for attention. 주의와 경쟁을, 아니, 너무 많다 그랬죠. 충분한, 항상 이것도 놓쳤을 수 있어. 아마 니네들 문제 풀 때 이 앞에 뭐가 있었다? You lack. 네가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부족하다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빠뜨리고 그냥 이거다 하게 되면 정답이 딴 길로 셀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지, 여기서 부족한 건 뭐다? 적절한 신호가 부족한 것이었다. 유니크니스가 부족한 것이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참 속상하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도 이제 여러분들 순서 추론해서 이거 오답률 진짜 높았던 거였는데 3번 보시게 되면 정답인 5번과 오답인 4번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죠? 오답률 자체가 73% 정도 됐었는데 맞나요? 73 정도 되죠? 그렇죠? 72.6. 근데 이제 4번 보기 같은 게 25점. 야, 4분의 1 이상이 요걸 찍은 거야. 왜 그렇겠어? 가장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사하고 드리고 싶은 바가 이거 아니겠어? C번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무리수가 없었을 거야. 방향성적인 부분에서. 뭐 요것도 요 C번까지 가는 것도 어려우셨다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겠고, 왜냐면 이제 단어의 반가움 때문 아니겠어? 어디 갔죠? 쌤아, 노멀. 어디 있어? 그래. 이 노멀이 여기랑 붙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여기에서 ordinary는 어디로 갔겠고? typical로 갔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목시키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게 4번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번을 첫머리로 잡고 마지막에 떨어지는 단어가 다음번 읽었을 때 한두 줄 안에서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되게 반갑거든, 사실. 그지? 아마 이번 주말 수업 때 했던 그 순서 추론 문제도 그게 있었을 거야. 그 단어. 쌤이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단어의 유사성 때문에 이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가움 때문에 오답률이 되게 높았을 거야. 근데 3점짜리인 이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쉽게 풀리면 3점짜리인데 너무 쉽게 풀리면 의심해 보셔야 돼. 알겠죠? 그걸 먼저 베이스로 깔고 가보도록 합시다. 연결사부터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ABC 연결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얘는 추가 연결사였고 likewise 예시 반복. 여기는 therefore 인과관계가 있었죠. 인과관계 뭐라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얘가 뭐야? 얘야말로 순접입니다. 얘도 순접입니다. 순접이 뭐야? 방향성 그대로 끌고 가기. C번은 대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박스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schematic knowledge인데 이 schematic knowledge가 이 도식화라는 뜻인데 도식화는 사실 복잡한 생각을 간결하게 만드는 걸 도식화라고 해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가끔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조금 짧게 쓰잖아. 그지? 그걸 도식화라고 하고 schematic knowledge는 뭐냐면 저거야. 내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기는 지식. 그걸 schematic knowledge라고 합니다. 근데 몰라도 돼. schematic knowledge 밑에 안 써줬잖아. 그치? 몰라도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schematic knowledge는 하고 가시라고. 오케이? 도움을 준대. 네가 뭐 할 수 있도록. guiding your understanding and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e things you cannot remember. 그러니까 schematic knowledge가 너한테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지시해 주면서 너의 이해를. 두 번째, 가능케 해주면서 너가 뭐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You cannot remember. 네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서 너에게 도움을 준대. schematic knowledge라는 것은 첫째 뭐? 이해 도움을 주고요.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기억 안 나는 걸 재구성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대. 이게 schematic knowledge의 특징. 오케이? 이렇게 잡고 likewise 봅시다. 자, 먼저 앞의 내용에서는 schematic knowledge의 정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likewise는 예시에 반복돼 쓰는 장치이기 때문에 예시가 없었죠. 그렇죠? 그거부터가 솔직히 나가리고 만약 네가 회상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 물 꼬리를 살짝 무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스키마타가 will fill 채워버릴 거야. 그 빈 곳을. 여기에서 더 갭스를 말하는 건 뭘 얘기했어? 네가 기억 못하는 갭을 얘기하는 거지. 뭘로 채운대? Knowledge about what typical in that situation. 그 상황 속에서 전형적, 가장 일반적인 것에 대한 지식으로 그 갭을 채워버리게 된대.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A번은 추가야, 추가. 추가 연결사 뒤에 이 내용이 나온 거야. 마찬가지로 기억이 안 나면 이것을 뭐로 채운다고? 뭐로 채운가?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채운다고. 이렇게 이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일단은 추가 연결사에 맞당, 왜냐면 얘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스키마틱 knowledge가 도움을 줘. 마찬가지로 기억이 네가 만약에 나지 않을 때 전형적인 것으로 그 빈칸을 채운다고. 갭을 채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랑 맞지 않죠. 이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연결사 뒤에 나올 내용으로는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A번 그래서 X입니다. B번 한번 가볼게. 그래서 스케마틱 knowledge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을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니 그래서 그 어떤 의존이 스케마틱 knowledge에 대한 그 어떤 의존도 will be shaped 형성될 거야 by this information. 있니 없니? 없습니다. 이 정보라는 측면이 없죠. 이 정보에 의해서 형성될 거래. About what is normal. 그 노멀하다라는 것에 관한 이 정보에 의해서 형성될 거래. 스키마틱 널리지라는 소재는 잘 끌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라고?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근거가 없죠. 이 정보에 의해서 이게 형성되는데 없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C번까지 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법 볼게. 하지만 schematic knowledge는 can also hurt you. 방향성 어떠니? 대조 다음에 schematic knowledge가 플러스 한다, 마이너스 한다. 너를 마이너스 한다고 하잖아. 그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도움을 준대. 하지만 너를 hurt하게 할 거래. 그지? 그래서 방향성적으로는 C번이 가장 알맞았다. 오케이? 그걸 먼저 깔고 갈게요. promoting
오류를 촉진시키면서 계속 마이너스인 거야. in perception, 인지적 측면에서, 그리고 기억의 측면에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moreover, types of error, 그 오류의 유형들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키마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류의 유형들이 are quite predictable. 이 predictable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성향 자체가 플러스 아니야? 예측 가능한? 그지? 근데 여기에서 뭐가 예측 가능하대? 오류가 예측 가능하대.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반복될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계속 마이너스로 이끌어 가는 거야. 그래서 bear in mind that 이하를 명심해봐. 스키마타가 요약해 줄 거야. 넓은 패턴의 of your experience.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죠. 너의 경험의 넓은 패턴 반복을 서머라이즈 시켜줄 거야. 요약시켜 줄 거거든. And 그리고 그래서 and so 그 스키마타들이 tell you, 너에게 말할 거야. 본질적으로 뭐가 일반적인 것인지, 뭐가 typical하고 ordinary한 것인지, 특정 상황에서 뭐가 typical하고 ordinary한 것인지를 말해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을 지식으로 말해주게 될 거야. 그래서 but 다음에 이 도움이 될 거다, 재구성해 줄 거다의 플러스에 방향성상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죠. 맞게 떨어졌다.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요거를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티피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여기 한번 볼까? 그래서 이런 티피컬하고 워디너리한 상태로 특정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말해줄 것이니, 그러니까 이 정보에 의해서 형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야? 이게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거야 라는 정보에 의해서 스키반타널러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너의 어떤 경험, 정보, 그치? 이 정보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뭐에 관한? 노멀하다라는 것에 관한 이러한 정보니까 이 정보를 받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이다 하다라는 거. 아, 그리고 C에서 A로 간 친구 중에 또 하나의 오류가 이거 아니야? 그치? that 명사가 am 명사를 반복하게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that situation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킨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류가 제일 많았을 거고, 어쨌든 따라서 여기에서 방향성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노멀하다라는 건 여기 있는 노멀을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things you don't notice while viewing a situation, 어떤 한 상황을 바라보는 동안 네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또 사건 중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너의 스키마타가 너를 뭐 하도록 만들 거야? Fill these gaps, 그 갭들을 채우도록. 뭐의 지식? What's normally in place in that setting. 그 상황 속에서 제자리에 일반적으로 들어갈 것에 관한 그런 지식으로 그 갭을 채워주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내용은 인과관계 순접의 내용은 C에서 B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고, 자, 여기 깔끔하게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B 다음에 C는 또 어떻게 연결되냐? 아까 A번의 첫 추가가 뭐라고 했죠? 예시 반복이라고 했죠? 그 예시 반복 방금 읽어서 느끼셨겠지만 여기 어디야? 네 스키마타가 채우도록 이끌 거라고. 뭐를? 이 갭의 차이를 지식으로. 뭐에 관한? 일반적으로 위치한 그런 지식으로 그 갭을 채울 거라고. 마찬가지로 네가 기억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스키마타가 또 그 갭을 일반적인 지식으로 채운다라는 거는 아까 어디랑? 여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추가 개념은 어디에서 잡히는 거야? 첫 번째, 네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채워줄 것이고, 오케이? 네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채워줄 거야. 이 예시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노티스하지 못하는 것도, 리멤버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이 다 일반적 상식으로 채워주게 될 거야. 요게 이제 저 추가적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 의미로 보셔서 CBA 거꾸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요게 오류가 제일 많았던 문제였다라는 거. 4번까지 하고 좀 쉽시다. 4번까지. 제목 문제였는데
4번도 꽤 많이 틀렸네. 너네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물론 어른들도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당연히 많지만 세대 간 갈등이 제일 무서워요. 그죠? 언제든 우린 노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영포티 비아냥거리지 말아주세요. 알겠지? 물론 내가 영포티는 아닌데. 아이, 엎드려 이 새끼들. 진짜. 젊게 살려고 아둥바둥 한 적 없어. 난 내가 살던 대로 산 것뿐이야. 어이구, 갑시다. 자, 요 어른들의 사회적 고립, 그지? 그거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목에 소재가 꼭 있어야 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꼭 들어가야 돼. 주제죠, 사실상. 그 소재가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세기 후반부터 쭉 이 dullness found in the senile, the senile이니까 이제 노쇠하신 분들, 오케이? 더 플러스 형용사. 이 노쇠하신 분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 dullness, 좀 약간 신경쇠약 아니고 뭐랄까, 지식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해지게 되는 거. 덜 떨어짐이라고 하는데 어른한테 쓰긴 좀 그렇잖아, 그지? 즉 그런 어떤 dullness와 그들의 isolation, 고립, 떨어져 있는 거, withdrawal, 어른들의 철회, 그들의 cling to the past, 과거로의 집착, cling to는 매달리는 거니까. 여긴 동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ack of interest, 관심의 부족, 이 worldly, 전 세계사에 대한 관심의 부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were characteristically, 특징적으로 represented, 나타냅니다. 뭐로써? symptoms of senility. 글자 그대로겠죠? 그렇죠? 노쇠함, 명사겠죠? 그렇죠? 우리가 노인들을 생각했을 때 생각해봐. 선생님 친할아버지가 올해도 사시네. 90이 넘으셨거든요. 정말 건장하신 거죠. 할머님께서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보통 배우자가 하늘을 가면 뭐 이런 소리 됐고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셔. 그 충남 청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해봐. 니네는 지금 고개만 돌리면 연락만 하면 30분 내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어느 곳에나 다 있잖아. 없더라도 그냥 다른 거에 관심을 두면 되잖아. 근데 90의 나이 정도가 되시면 없습니다. 주변에 친구분들이 다 가셔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도 이제 지능도 부족해지게 될 거고 고립될 거고, 그지? 어른들은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야? 곧 사회적 어떤 shame of the inevitable deterioration of the brain. 그치? 두뇌의 불가피한 어떤 deterioration이 뭡니까? 약화입니다. 약화. 그 약화의 어떤 사회적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과 같은 쇠약함의 증상으로서 나타내질 수 있죠. 여기까지가 1번 문장이네. 월드워 세컨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예신 것 같아. 그치? 자, 이때 이후로 academic discourse, 이 학술적 담론들, 대화들이 뭐에 대한? 이 에이징, 노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이 전형적으로 represent this,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뭐로 보고 있어? 이 노쇠함의 원인으로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술에서도 노화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앞서 말한 이런 니네들이 그분들이 나이 들면서 좀 두뇌가 쇠약해지고 고립되고 스스로 철회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로서 봤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노인들이 노쇠한 거야 라는 원인으로서 보기 시작했다고, 담론에서. The location of senile, 이 노쇠함의 어떤 위치, 노쇠한 어떤 정신적 약화의 어떤 위치는 더 이상 aging, brain,
뭐가 아니라 노화된 내가 아니라 뭐다? 필자가 말하는 건 뭐야? 비자발적 은퇴, 사회적 고립, loosening traditional family ties, 전통적인 가족 유대감의 느슨해짐, stripped the elderly of the role, 그 역할, had sustained the meaning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어떤 의미를 지속시켜줘 왔던 그런 역할들의, 나이 든 사람들의 역할들의 빼앗음, strip, 그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결국 뭐 때문인 것이다? 사회 때문인 것이다. 얘들아, 그럼 고개 들어봐. 그럼 필자는 여기에서 노쇠함은 결국 노쇠가 하나구나. 노쇠함이 결국 나이가 든 에이징 때문이 아니라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이것 때문이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죠. 그렇죠? 노쇠하다는 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뇌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 은퇴. 나 은퇴하기 싫어.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아버지도 올해 70이시거든요. 선생님 아버지가. 전혀 안 그래 보여. 아주 건강하셔. 진짜. 니네도 지금 나이 60 하면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 느낌 나잖아. 60이란 나이 자체가 니네한테는. 나 때도 그래서 나 때 40대 그러면 완전 대아저씨들 완전 그냥 아저씨들이었어. 근데 지금 40대들 그래 영푸티 하지만 젊게들 살잖아. 옛날에 비해서. 그지? 아니 그렇잖아. 젊게들 살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 나이에 60대들을 보잖아. 되게 건장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50대 중반? 초중? 아버님이 초 정도 되셨겠지? 거의 내 형님 뻘이겠네? 그지? 이제는? 나도, 아니구나. 많은 큰형이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60대라는 나이가 여러분들 부모님에서 보통 아버님이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50대 초반이니까 한 7, 8년 뒤에 여러분들 아버님 모습일 거야. 60대가.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안 변할 거거든. 그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야. 비자발적 은퇴. 사회적으로 노인네들이니까 고립시켜. 아유 말 듣지 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엔 막 대가족이 살았는데 요즘 이제 소가족이야. 그지? 핵가족, 1인 가족 뭐 이런 게 많아져. 그리고 그들의 노인들의 삶의 의미를 지탱해왔던 그런 역할들이 이제 다 벗겨져.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 뭐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자, 그래서 노인들이 were deprived. 이것도 단어 잘 나오는 거야. deprive 하면 이제 빼앗다라는 뜻인데 were deprived 오니까 빼앗겨. 그들의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들을 빼앗기게 될 때, 그리고 또 그들이 became 뭐가 돼? 점차 고립되고 cut off 잘려. 이제 뭐로부터? 관심과 활동으로부터 잘려. 그들의 어떤 그들을 처음엔 차지하고 있었던. 내가 막 70대에서도 나 칠판에서 아직도 애들 가르칠 수 있어. 마음만은 청춘이야 라고 해도 누가 날 써주겠어? 70대면? 안 써준지. 그지? 뭔 당연하고 정신적인 어떤 기능이 약화된 것도 당연하고, 그치? 놀랄 일도 아니죠. 그래서 노인들은 they not so much lose their minds, 그들의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위치를 잃게 된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not so much as 하면 A가 아니라 B인 거야. 이런 뜻이야. 요금은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지난 시간에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뭐다? 이들의 노쇠함, 나이 드신 분들의 노쇠함은 결국 나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걸 담당하고 있었던 글. 이렇게 표현했어. 정답 깔고 갈게 그냥. 질문으로 하고 있죠. 만드는 것. 나이 든 사람들을 decline 하면 가라앉다, 낮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쇠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때문인 것이다? 사회 밖으로 남겨지는 것이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나이 든 마음 때문이다. 나이 든 몸과 함께. No changing from the past to present.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변화의 문제 아니었고요.
No contrary for old men.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no contrary. 나라가 없다. 너무 많이 갔죠. Not disabled but differently abled. 뭐야 이게. 장애 때문이 아니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뿐이다. 모든 나이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4번. 사회가 나이 드신 분들을 배제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만 쉬었다가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만 실내화 가방을 6개 사줬대. 하도 잃어버리고 우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산은 돌려 쓰는 거지 뭐. 너나 나나. 선생님이 이번 겨울 집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학 때문에 애들이 이제 집에만 있을 거잖아. 그래서 집 정리 싹 하고 와이프랑 하는데 신발장이 너무 안 신는 신발이 많은 거야. 그래서 신발 진짜 작아진 거랑 헌 신발들 내가 다 당근했다. 그래서 한 8켤레인가 팔았어. 근데 얼마 받은 줄 알아? 43,000원. 8켤레 팔아서 43,000원. 10,000원짜리부터 3,000원 주고 가져가세요. 뭐 이런 것까지. 좋은 거 되게 많은데. 신발은 잘 안 팔리더라. 애기용에서. 애기용. 패딩 슈즈. 뭐 이런 거. 겨울 되니까. 아무튼 니네 물건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막 현우집 문제집 4페이지까지 풀고 안 푼 거. 뭐 이런 거죠. 중학교 때 쓰던 단어장. 이런 거 한 돈 2, 3천 원 주고 팔 수 있잖아. 라면 값은 나오잖아. 엎드려 이 새끼야. 얘 엎드려서 수업 들어. 그걸 사겠니? 저게 뭐야. 보통 당근에서 파는 교재는 저기 꽤 인간 강사들 꽤 많지 않아? 선생님도 몇 권 샀어. 그 뭐지? 그 옛날에 이명학의 신텍스가 얼마나 좋길래. 나도 벤치마킹 좀 해보자. 근데 교재값이 막 살벌하던데. 나는 그 대성마이맥이랑 메가스터디랑 나는 그거 다 패스 끊거든요. 패스 끊고 수업을 듣는데 교재비가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어디야? 그런 거는 저기서 팔더라고. 안 쓴 친구들이 팔더라고. 작년 버전. 그래서 5,000원 주고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도 팔아. 안 쓰는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있어봐야 똥돼. 진짜. 안 쓰는 물건 파세요. 옷 이런 거. 옷은 미련 버려. 살 안 빠져. 선생님이 결혼할 때 진짜 비싼 코트를 하나 장모님한테 선물 받았거든. 105만 원인가짜리. 갈색 코트인데 브랜드야. 근데 내가 결혼했을 때가 성인 되고 살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거든. 그래가지고 살이 쪽 빠진 상태에서 그 코트를 입었으면 되게 멋있었어. 근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1년 뒤에 다시 불었죠. 그리고 언젠간 빼고 다시 입겠다 하고 했는데 개뿔. 살이 안 빠져. 그래서 당근했어요. 그때는 당근이 아니고 중고 시장? 중고나라. 거기에서 30만 원 주고 팔았어. 근데 샘송도 키에 만든 나만한 애는 어디든 있어요. 선교사로? 조선시대야? 자, 5번 봅시다. 자, 일어납시다. 선생님도 코나투스라는 지금 그 재수종합반 거기 학원에 1월 5일부터 저기를 나갑니다. 윈터스쿨 초빙 강사로 나갑니다. 기어이 원장님께서 자기가 하던 수업을 나에게 넘기셨어. 고1 겨울방학
원장님 특강 들었던 사람. 예건이도 들었어? 그래? 경은이도 들었니? 그때는 아닌가? 그래. 많이 도움 됐니? 왜 고개를 못 들어? 예건이는 도움 됐니? 그래. 갑시다. 스타벅스 왜? 그거 했던 말이 기억나? 아니, 저 이름 못 외우면 스타벅스 사주세요. 아, 그랬어? 그래서 사줬어? 다 외웠어? 못 외웠는데. 진짜. 좀 가서 말해. 몇 년 전이니 이제? 2년 전 얘기인가? 그냥 그걸로 말해요. 사주시겠지. 그러면. 자, 5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유. 자, 이번에는 빈칸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시나 이분법 구조로 글을 쓴 글의 구조였기 때문에 이 각자의 특징들에 맞춰서 이제 글을 잘 읽어주셔야 됐고, 빈칸 문장 시작이 굉장히 길었죠. 여기였습니다.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것에다가 세팅을 줌으로써 간목 진목 어떤 환경? was contemporary 동시대 at the time of its release 영화가 이따 나오면 알겠지만 아포칼립스 나우가 이제 작품이죠. 영화. 이 영화가 릴리즈 한다는 게 개봉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개봉 시기와의 동시간대의 환경을 줌으로써 청중들은 able to experience 경험하거나 identify with 하면 얘들아 동일시하다야. identify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식별하다 이 뜻인데 with는 동일시하다야. 그러니까 청중들이 누구와 its themes 그 영화의 주제와 동일시할 수 있었어. 좀 더 쉽게 then 뭐보다 그들이 would have 그랬을 거보다 만약에 그 영화가 had been 빈칸했을 것보다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청중들이 되겠죠. 그렇죠? audience들. 청중들이 그 영화가 빈칸했을 것보다 좀 더 쉽게 동일시하고 경험을 하더라. 그럼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아포칼립스 나우가 동격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뭐에 만들어지고 지시받은 이 사람에 의해서 지시받거나 만들어진 디렉트된 그 영화 아포칼립스 나우는 gained 얻었습니다. widespread popularity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for good reason 좋은 의도로 그렇지? 좋은 이유로 또 좋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유 때문에 그 영화는 is an adaptation 얘들아 작품이 어댑테이션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조절됐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가미시키면 돼. 뭐? 각색하다라는 뜻이야. 어댑트가. 오케이? 어댑트는 적응하다, 조절하다. 작품으로 얘기하면 각색하다. 각색하는 게 뭐야? 변형시키는 거죠. 그렇죠? 조세 커너드 소설 하트 오브 다크니스라는 것의 뭐다? 각색본이다. 이 하트 오브 다크니스는 is set 배경이 아프리칸 콩고야. End of the 19th century.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아프리카 콩고로 설정된 영화야. 소설이야. 그러면 소설본이 있고 영화본이 있는데 영화는 아포칼립스 나오고 소설의 제목은 뭐였던 거야? 하트 오브 다크니스인 거야. 사실 이 두 개가 뭐라고? 같은 거라고. 얘를 각색해서 만든 게 얘라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Unlike the original novel, 원작 소설과는 뭐? 달리. 그럼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둘의 차이점 얘기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얘와는 달리 영화는 설정돼 있어. 베트남, 캄보디아. during 베트남 전쟁 때 저 두 나라로 설정이 돼 있어. 소설은 하트 오브 다크니스는 어딘데? 아프리카 콩고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뭐야? 베트남, 캄보디아야. 베트남 전쟁 배경인 거야.
얘를 각색해서 얘로 만들었으니까 배경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환경, 시간의 기간, 대화, 다른 모든 사건이 되는 세부 사항들이 다 바뀌어졌어. 하지만 the fundamental narrative themes of Apocalypse Now,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근본적 이야기는 어때? 똑같아. 뭐와? 소설 원작과 똑같다 이거야. 뭐는 다른데 배경은 다른데 주제는 어떻다? 동일하다. 이거네. 그치? 자, 그러면 보스 둘 다 영화든 소설들 이건 지금 공통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물리적인 여정이라든지 반영의 중심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떤 정신적인 이것도 정신적인 어떤 여정. Down a river, 강가로 내려가서 deranged, 이 제정신이 아닌 컬츠라는 캐릭터를 만나는데 얘는 또 뭘 나타내? 최악의 어떤 이 문명의 측면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공통점이니까 빨리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포칼립스 나우, 즉 영화라는 제목, 영화에게 무슨 환경을 주면서 그 영화 개봉 당시에 동일 시점에 대한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청중들이 어떻게 했다고? 경험하고 동일시했다고. 그러면 잠깐만, 뭐가 뭐보다 더 하다라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어디 있어?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의 각색본이 청중들이 이 영화가 빈칸했을 것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영화가 빈칸했을 것보다 청중들이 그랬을 영화가 빈칸한다면 청중이 그랬을 것보다 더 쉽게 이해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배경은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니 서로 대비되는 구조는 뭐를 넣어주면 돼? 배경이 다르다라는 걸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각색한 이 시점 자체가 영화 개봉 시점인데 그 환경을 얘가 아닌 이 동일 시점의 배경으로 놓다 보니까 배경은 서로 다를지언정 이해는 얘가 조금 더 나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아포칼립스 나우가. 그치?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줘? 동시대적 배경을 줌으로써 청중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뭐보다? 그 영화가 뭐 했을 때보다? 원작을 배경으로 하거나, 그치? 혹은 각색이 안 되었을 때 그랬을 거보다. 됐습니까?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삼아서 우리가 찾아주시는 게 요 5번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영화가 뭐 했을 거보다 literally 무슨 뜻입니까? literal 글자 그대로의 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글자 그대로의.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글자 그대로의 각색. 소설의 글자 그대로의 각색. 그러니까 이건 각색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지. 그치? 원작을 베이스로 한다는 얘기는 담고 있는 건 1번이었고요. 2번, 소설의 영감이 되는 원천? 아니, 영감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의 어떤 묘사? No. 생생한 어떤 드라마화, 심리학적 여정의 드라마화.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해석, 동시대 문명의 중요한 해석. 다 틀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되었을 것보다 더 이해가 잘 됐냐, 즉 그 비교 대상을 말해주는 것이니 영화와 소설의 차이점은 딱 그거였죠. 배경을 동일시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6번. 6번 문제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으셨는데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 그 중에서 제일 사실 그 흐름으로서 약한 거는 관사이긴 합니다. 얘는 대조나 예시나 환원이나 추가나 인과관계 같은 것들 잘 봐가시면서 이제 그 앞뒤 관계 이어주시면 되겠고, 대명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시사도 제일 많이 쓰이죠, 사실. 근데 그 중에서 관사, 더는 조금 이제 더를 꼭 써야 되는, 악기 이름 앞에는 더를 꼭 써야 한다, 이런 경우처럼
뭔가 더는 꼭 써야 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꼭 연결어의 힌트로 보진 말아라 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뭡니까? 더 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앞에 관사, 어언 명사를 먼저 써주고, 그래야 이 더 명사를 쓸 수 있다는 근거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당시 문제도 사실 그게 기반이었습니다. 박스글 보시게 되면 둥근 언덕, rising above a plain, 평야 위로 올라간 그 둥근 언덕 따라서 인과관계겠네요. 얘가 결과 내용일 테고, 따라서 플레인 위로 솟아오른 둥근 언덕이 would appear, 등장하게 될 거야. 어디? 지도 위에 등장하게 될 거야. 뭐로써? set of a concentric circle, 어떤 중심화되어 있는 어떤 원들로서 나타내질 거고, largest at the base,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가장 클 거고, smallest near top, 꼭대기로 근처로 갈수록 smallest, 원이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야. TMI? 뭐 얘기하는 거야? 꼭대기로 갈수록 작아지고 베이스로 갈수록 커지게 된다. 초등학교 때 배우죠. 뭡니까? 날 봐. 뭐냐고. 등고선 기억나요? 등고선? 니네 지도 보는 시대 아니라서 안 배우나? 아, 배웠어? 네이버 맵 같은 거 봐도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나와요. 네이버 맵에도. 관악산 보면요. 이건 TMI야. 뭐 이걸 모르셔도 돼. 알겠지? 아, 여기는 간격이 넓구나. 그래서 여기 뭐다? 완만하구나. 산인데. 여기는 여기는 되게 좁네. 여긴 간격이 좁네. 뭐하구나? 약간 가파르구나. 그걸 좀 알 수 있는 그 등고선입니다. 뭐 이건 TMI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만, 인과관계로서 둥근 언덕이 평야 위로 올라간 둥근 언덕은 지도 위에 어떻게 나타낼 거야? 원의 형태를 만들 거야. 베이스는 크게,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산이라는 걸, 언덕이라는 걸 표현하게 될 거야. 언덕의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미안. 자, 주요 난관은요. 맵메이커, 지도 제작자들에게 있어서의 난관은 묘사하는 거야. 뭐를? 언덕이나 계곡을 묘사하는 거야. 슬로프나 플랫랜드. 뭐 언덕이나 계곡, 뭐 그 경사로나 그 납작한 부분, 뭐라 부르는? 토포그래피라고 불리는. 집단적으로 토포그래피라 불리는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게 제일 난관이야. 이게 행해질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는 is the create one image, sunlight and shadow. 아, 햇빛과 음영 관계의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그림자를 이렇게 드리워지면, 그래서 wrinkle, 주름들이, 어디? 토포그래피의 주름들이 are alternately lit and shaded. 그치? 밝혀지거나 어두워지게 되겠죠. shaded, 그림자 지어지게 되겠죠. 뭘 만들면서? 시각적인 representation of shape of the land. 그 땅의 모양의 어떤 시각적 표시를 만들어내면서 말이야. 그러면 원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또 다른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봐. 그치?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언덕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버리셔도 되고요. 다음 이어서 또 다른 건 기술적으로 좀 더 정확한 방식인데, 그 방식은 바로 뭐 하는 거야? 컨터 라인스를 그리는 거야. 컨터 라인스 하면 이게 등고선이거든? 근데 등고선을 밑에 써주지 않았잖아. 안 써줬죠? 그죠? 안 써줬기 때문에 컨터 라인선이 등고선이구나 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거야. 고3 당시에도. 그지? 그럼 컨터 라인스는 뭔데? 바로 설명 뒷받침되죠. 컨터 라인은 연결 짓는 거야. 모든 지점들을. That lies at the same elevation. 똑같은 고도에 있는 점들을 다 연결 짓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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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 구간을 다 연결 짓는 거야. 똑같은 고도. 뭐 여기 뭐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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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다 연결 짓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똑같은 고도를. 그래서 when the contour line, contour line, the contour line. 좋다. 그 컨터 라인이 positioned, 위치되어졌을 때, 어디에? 모두 밀접. 그 컨터 라인이 점점 가까운 곳에 밀접되어졌을 때
그 언덕의 경사로가 가파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더 플러스. 더 힐스에 대한 정보가 없다. 라는 걸 가지고 그 언덕이 어디 있는데? 내죠. 그러니까 컨터 라인이라는 등고선의 어 플러스 명사, 더 플러스 명사는 잘 받아 쓴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컨터 라인스를 설명하기 위한 이 언덕의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덕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앞전에 이미 그 언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덕 얘기를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언덕이 경사로가 가파르게 될 거야. 만약 뭐 하면 farther apart, 그 떨어져 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슬로프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젠틀러 하게 된 거고 closely together 한다면 같이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을 때는 이게 스티프한 거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젠틀러, 좀 더 완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 단절은 사실 더 플러스 명사, 요거에 대한 힌트가 명확했어야 됐다. 그래서 등고선이 나타낼 수 있어. 뭐를? scarpus 밑에 나왔죠. 가파른 비탈도 나타낼 수. hollow, valleys of 이 local photography, 이 topography. 저 모든 지역적 형태의 특색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잠깐 보면 그것들은 뭘 드러낸다? relief in the mapped area. 이 그 지도화되어져 있는 지역의 완만함이 더 크고 작음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busy contour map은 means 뭘 의미하기도 한다? high relief, 높은 어떤 완만함을 얘기하기도 한다. 뭐 이런 기복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더 플러스 명사에 대한 오히려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대명사나 더 플러스 명사 같은 힌트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주시고 7번 가보도록 할게요. 7, 8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는데 일단 오답률도 상당했네요.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7% 문제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find의 오형식 패턴을 잘 인지하셨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뭐 문장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대절의 주어 동사가 또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find, and 다음 find니까 얘도 이제 tend to like, tend to find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리고 them이라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appalling이니까 얘 어필이 이제 무엇을 호소하다, 호소하는의 형용사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서 them이 가리키는 게 결국 누구니까? things니까. things는 호소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호소력을 주는 것이라서 ing가 맞게 쓰였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고, 이번에도 decide 앞에 and가 붙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병렬 구조를 먼저 인지를 해 주셔야 되거든. 자, 병렬 구조를 인지해 주시면 행위자 찾기야. 결국 우리는 들을지 몰라 노래를 on the radio에서 for the first time 처음 노래를 들어 and catch our interest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좋다라고 뭐야? 결정을 하지.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catches와 병렬 구조니까 S 붙여야 돼서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지금 당장 눈앞에 여긴 대절이 생략돼 있을 거고 will like it 앞에 decide 앞에 and인데 바로 앞에 동사인데 S 얘는 왜 안 붙여? 병렬 구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랑 비해서 얘 S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원시적이잖아. 그냥 단어만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게 S가 붙었는데 얘는 왜 안 붙어 있어? 이건 너무 1차원적인 거지. 그치? 항상 병렬 구조는 누구 찾기 얘들아? 주어 찾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어 찾기. 그러니까 얘 행위자가 동일해야 S를 붙이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 디사이드의 행위자와 캐치 행위자가 같아야지. 그럼 봐봐.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건 누구야? 라디오에서 나오는 뭐야? 노래잖아. 노래. 그치? On the radio 수식어, for the first time 수식어. 그치? 그럼 대세 선행사는 누구야? 송이야. 그래서 캐치에 S 붙은 거야. 노래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디사이드의 행위자도 누구란 얘기야? S 붙이려면 송이란 얘기야. 송이 결정해.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 이상하지? 결정하는 건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 그러니까 누구랑 병렬? here랑 병렬이었어. might hear.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류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야. 23.7% 맞나요? 2번. 그쵸? 3번도 장난 아니었네. 3번 왓의 밑줄이거든요. 왓은 뭡니까? 지금. Then next time 접속사입니다. 여기서 끊겨야죠. 주절은 we hear입니다. 우리는 가사를 듣죠. 우리가 처음에 사로잡지 않는 처음에는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가사를 우리가 듣습니다. 또는 우리는 노티스할 줄 몰라요. 알아차릴 줄 몰라요. 잠깐만, 동사 뒷자리니까 무슨 자리? 명사 자리구나. 그럼 what이 명사가 되려면 뒤에 불완전한 구조를 찾아주셔야 되겠고, piano or drums are doing. 뭐가 없어? 뭘 했는지 목적어가 없잖아. 배경 속에서 전명구. doing의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 얘도 맞게 쓰였구나. 얘네 둘이 합쳐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네요. 그렇죠? 49.5. 잘했어. 네, 암산을 잘했다는 겁니다. 자, 4번의 emerges는 뭡니까? 특별한 조화가 나타난다. That we missed before. t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뭐죠? that 뭐죠? 이머지 자동사입니다. that 뭐야?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왔어. 뭡니까? 관계대명사. 하모니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대절이야. 그리고 emerge 나오는 거야. 됐니? harmony, emerges, that 주어 동사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이해되시겠어? 짧은 주어 동사는 앞에다 만들고 그 주어의 수식어는 어디다 놓는다? 길어서 뒤에다가 놓는다. 지원아? 괜찮아? 뒤에다가 놓는다. 4번도 맞게 쓰인 겁니다. 그럼 5번은 뭐가 틀렸냐라고 봤을 때 sometimes부터인데 때때로 the longer 주어 동사 블라블라 해서 가서 the more fond of that things 더비더비 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이미 더 롱거는 더 비교급을 이미 썼어 얘들아. 그럼 뒤에 패턴으로 나올 건 뭐야? 주어 동사야 얘들아. 니네가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거꾸로 먼저 설명해 볼게. 이리스를 보셨다면 특히나 이리스 다음에 형용사까지 나온 패턴을 보셨다면 뒤에 여러분들 무조건 뭐 기대하셔야 돼? 진주어, 투부정사나 대절을 기대 꼭 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지금 여기 형용사는 아닌데 that takes라고 나왔는데 for 명사, to 동사 이 어순이라는 것만 인지하셨어도 되는 어색함을 느끼셨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that take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it takes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가주어진 조 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이 그의 어떤 subtitles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자막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the more fond of that time, fond of that thing 그것에 대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fond는 형용사죠, 형용사. 좋아하게 될 것이다. we become이 여기 있네요. 그게 음악이든 예술이든 춤이든 뭐든 간에 건축물이든 간에. 그래서 가주어진 조 패턴을 잘 인지하셨어야 될 문장 7번이었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겨울 2학년 들어서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소홀해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법이거든요. 나 여기 왜 엔터 작업을 했니? 컴퓨터인데 왜 저기가 있니? 금방 고칠게. 여러분들 소홀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법이거든요. 어법.
쌤이 주말 수업 때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수업이 되는 친구도 있어서 내가 니네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출문제.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는 연습 좀 해주세요. 많이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누구야 장동훈 선생님께서 기출에 대해서 각 특징별로 다 예쁘게 자료가 세팅이 돼 있으실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20번부터) 함축적 의미추론 포함해서 (24번까지) 주장,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 여기에서 이제 3월 모의고사 아니고 4월 모의고사가 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배반시킬 문제들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너네들이 점수가 확보되는 구간이라고 1, 2학년 때 생각했던 구간들인데 고3 올라가서 니네들도 아까 쌤이 중간중간에다 주제나 제목 이런 거 가끔씩 넣잖아. 여기에다가도. 뭐 몇 번은 안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요 세팅되어 있는 게 지금 27개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6개, 10개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딱 짜집어 보다 보면 주제 제목을 은근히 많이 틀려 진짜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꽤 많아. 그러니까 오답률 높은 것들도 꽤 많아요. 주제 제목에. 그러니까 요거랑 조금 뒤에 가서 우리가 이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 보통 한 1에서 3등급까지. 보통 여기는 다 맞아줘야지 3등급이라면. 라고 생각하는 구간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반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막 성급해하진 마시고 겨울방학을 정말 제대로 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3월에서 7월까지는 내신하느라 바쁠 거고 8, 9월은 선배들 있으면 물어봐. 8, 9월은 진짜 수시, 탐구 이거 준비하느라 바쁠 거고 11월 중순에 수능 보거든요. 10월, 11월 10월밖에 없어. 11월도 공부 잘 안 해. 1, 2월 10월 이때밖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중간중간 띄엄띄엄 하시긴 하시겠지. 근데 진짜 오로지 매일매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고2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제. 겁주는 거야. 시간이 빠듯할 거야 진짜. 빠듯할 거고 버거울 거야. 정시대비반이라고 했던 친구들도 이제 다 같이 해야 되겠고 내신은 절대 놓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계속 잡고 계신 친구들 저기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고 고3 계속 학원 다니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자료야, 자료. 전에도 얘기했지만 EBS 지금 저작권 걸어가지고 그거 변형 문제도 못 만들어 얘들아. 그거 걸려 이제. 안 걸리려면 오프라인 다니셔야 돼. 그거 변형하는 것도 저작권 걸려 이제. 그래서 워크북으로도 못 만들어. 그래서 아무튼 그거 때문에라도 학원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 나온 김에 (10주) 계획 짜가지고 1, 2월 10주 계획 짜서 자이스토리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는 문제 있을 거야. 그거 가져다가, 경은아 그거 가져다가 3월, 작년 이제 3월 안 봐.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총 7번이거든요. 7번 수능까지 7번인데 여기에 우리가 시험 범위로 하는 20에서 24번 그리고 29에서 40번까지 16문제. 한 회당 16문제야. 곱하기 7하면 6, 7에 42, 112문제야. 요게 1년치야. 요거 5개년치만 하면 560문제 되겠네. 그지? 그러면 560문제를 10주 안에 그냥 절대값으로 계산만 해보자면 일주일에 한 쉬운 6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니, 이걸 또 7, 8에 56 하루에 8문제씩 이러지 마시고, 오케이? 주 3일 나누어서 대충, 그치? 한 18에서 20문제 정도 나오겠다. 그치? 한 20문제씩
월수금 화목토 시간 잡아가지고 고3 기출만 푸셔도 2달 반 안에는 끝난다는 얘기야. 그치? 한 학년 기출을 2달 반 안에 끝낼 수 있어. 쌤, 저는 기초가 부족한데요? 고3 거 안 하면 되잖아. 고2 거 하면 되잖아. 그치? 고2 기출 5개년 똑같이. 아니, 고2 기출은 심지어 이거보다 작아. 왜? 걔네는 3, 6, 9, 11만 봐. 4번밖에 없어. 문제량도 적어.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물론 장동훈 쌤이 주시는 그 숙제 거기에 장동훈 쌤은 문제 풀어오라고 숙제도 따로 주세요. 그것만 하셔도 돼, 사실. 그것만 하셔도 돼. 그래서 잡아놓은 거고, 나는 아니야, 기초 부족해, 2학년 거 좀 더 해야 돼. 그러면 겸하시면 돼, 겸하시면. 알겠어? 그거랑 같이 겸하시면서 2학년 거랑 하시는 친구도 있고, 사실 주 1회 수업만 이제 해서 집중해도 될 친구들은 딱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사실. 질문 언제든 쌤한테도 하세요. 괜찮아. 쌤한테도 언제든지 하세요. 톡 다 있잖아, 그지? 쌤한테도 하시고, 발버둥을 치세요, 내년에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세요. 어중이 떠중이 진짜 지금 큰 변화를 갖겠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진짜. 내가 작년 겨울방학 때 니네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 있었어. 현재 기점으로 1년 전을 봐봐. 고1에서 고2 올라가던 내 모습의 그 실력, 국영수 실력 플러스 내가 공부하는 태도, 그 전에 1년 전에 네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의 네 모습을 비교해봐. 큰 변화가 있는지, 게임 계속하고 있는지, 핸드폰 한 번 잡으면 못 노는지, 공부 습관이 변화했는지, 좋게 좋게 이어갔는지, 성적은 나아졌는지 여러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봐. 근데 변한 게 없잖아? 잘 들어. 변한 게 없잖아? 그럼 내년 겨울에도 너는 변한 거 없을 거야. 왜? 그때도 마음만 변해야지 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변한 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내년 지금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진짜 지금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저걸 어떻게 해? 10주간 어떻게 고3 기출을 다 끝내? 그냥 투덜만 대고 있잖아? 변화 없이? 그럼 내년 오늘도 똑같을 거야. 할 걸. 껄무새 내가면서. 할 걸. 하지 말 걸. 진짜야. 과거 1년이 증명했잖아. 내가 19대면 변화는 생길 것 같아? 겨울방학 때 깨짝 생겨. 윈터스쿨 가는 친구들도 잘 들어. 윈터 가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윈터 좋아요. 윈터 좋은 건 돈 내고 그렇게 하니까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어머니 아버지 편하시지. 아침에 갔다 애가 밤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편해. 거기서 풀 관리해주고 얼마나 좋아. 좋게 좋아요. 진짜 애도 편해.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근데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가는 그 코나투스 윈터스쿨은 가운데 독서실이 있어요. 대형 독서실이 있고 그 끄트머리에 강의실이 있어. 진짜 좋아.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자기 수업 시간 되면 가서 수업 듣고 다시 독서실 와서 또 독서실 공부하고 하면 되는 거야. 되게 좋아. 밥도 줘. 때 되면 밥도 주고. 근데 겨울방학 그렇게 내가 학습 습관을 잡겠다고 갔던 곳인데 막상 또 3월 때 되려면 어떻게 돼? 다시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환경으로 되돌아오게 돼. 그러면 그 좋았던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빨리 찾아야 돼. 실물에서. 그냥 나 윈터 끝. 자 3월부터 해볼까 해서 막 했는데 그 느낌이 아니야. 막 몰두했던 그 느낌이 안 나. 그럼 막 불안해. 나 뭐 한 거지? 그러니까 빨리 윈터스쿨 끝날 때쯤 해서 이 정도 학습 습관 되게 좋았는데 이 프로그램 되게 좋았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 그래서 윈터스쿨이 되게 좋기는 한데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 아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덜 힘들어 하려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자극해서 준비하셔야 되겠다. 쌤 말은 딱 그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서 또 높아심에 또 이렇게 한마디 거드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법 하면서 어법도 있을 거고 대입학 해서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야. 힘들어하는 친구들. 근데 절대 그 늦은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빨리 바꾸시고 1, 2월 때 겨울방학 때 집약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이제 3월 들어서면 이제 내신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 진짜 발버둥을 쳐야지 3월 때 좀 달라진 모습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지치지 마시고 또 4월, 5월 되면 6월 되면 더워지잖아. 그럼 또 퍼져. 졸려. 힘들어. 그것도 이겨내야 돼 또. 발버둥 쳐서. 막 9월 되잖아? 그 얘기도 했을 거야. 9월 되면 수시 1차를 쓸어. 교실에 빈자리가 있어. 야, 심중이 저 새끼 어디 갔냐? 한양대 수시 쓰러 갔다는데? 걔가? 그럼 지는 안 썼으니까 불안한 거야. 아이씨. 안 뜯던 손톱도 막 뜯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그 새끼 나보다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새끼가 거기 쓸 수준이 되나? 속으로 막. 뭘 무슨 생각이야. 아무튼. 그것도 많이 해보시고, 진짜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거야. 고1, 2와는 확실히 다를 거야. 고3 분위기나, 이렇게 뭔가 선생님이 막 전달하는 거나, 선생님도 그, 어디서 막 주워 듣고 막 배운 거 가지고 니네들한테 이제 입시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할 거고요. 저기 할 겁니다. 그리고 내신 1, 2학년 때 기대 좀 되는 친구들, 아니면 기대가 안 되더라도 내가 고3 때 바뀌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은 담임 선생님 멱살을 잡고서라도 같이 해달라고 해줘야 돼. 알겠어? 고1, 2 때 내가 얻은 총평등급이 있을 거야. 총평등급. 내가 지금 어느까지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고3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 결정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시 쓰는 친구들은 고1, 2 때 평균 등급이 어땠는지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선배들 데이터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거 빗대어서 선생님들이 상담들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빠지지 말고 진지하게 다 받으시고, 내가 얼만큼 그래 우주 상향을 하든 뭘 하든 상향평 수시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거기까지 하고 8번까지만 할게요. 90번은 질문 와주세요. 자, 8번 갑시다. 90번은 답만 할게요. 답만. 자, 8번 보시면 8번도 되게 많이 틀렸는데 1번 보시게 되면 those of bodies muscles 하고 나왔어요, 얘들아. 그럼 those의 비교 대상은 당연히 뭐겠어? 앞에 있는 선행명사의 대명사가 누군지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 8번 문제, 1번 문제의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돼. 뇌의 어떤 running cost, 운영 비용 자체가 약 8 to 10 times, 8에서 10배 정도 as high, 높아. per unit mass, 질량당. 뭐보다? 몸의 근육의 그것들보다. 그럼 여기에서 그것들이 지칭하는 건 뭐야, 얘들아? 운영 비용이 되겠죠? 그쵸? 운영 비용 찾아보니까 코스트에 뭐 붙어 있어? S 붙었네. 맞게 쓰인 거죠. 그쵸? 단수로 받았냐? 복수로 받았냐?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먹먹하셔서 좀 섭섭한가? 근데 빨리 현실을 맞닥뜨리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기 싫어서 좀 기피했던 것들을 빨리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빨리 찾아서 그래야 재수를 할지 말지라도 빨리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재수는 하지 마. 아니야. 나 재수반 안 해. 그 코나투스 원장님이 선생님이 작년 그 코나투스 윈터스쿨 작년도 했는데 거기서 쌤이 강의평가 전과목 1등 나왔어요. 네. 그때 5.0이 나와서 영어과에서 쌤이 5.0이 나왔어요. 아주 운 좋게. 근데 30명에서 30명 고 한 반, 2학년 한 반 하는 거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강의평가 결과 보고 우리 로키 강 선생님 내 수업 좀 어떻게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원장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영어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원장님 서포트로 아침 수업 알바 뛰어도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원장님도 영어야. 어딜 껴들어가니 내가.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혹시 아침 알바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했는데 요즘 영어가 찬밥 신세라 자기네 수업하시기도 바쁘실 거야.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수일치 문제였고요. 2번은 the specialized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얘는 딱 봐도 뭡니까? 이 더 플러스 명사가 얘잖아. 그지? 그러면 관사 플러스 명사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까지죠. brain cells까지가. 그럼 더 플러스 명사까지의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야? 그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돼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 명사 수식하는 분사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럼 뇌세포는 자기가 특성화 되어지는 것이지 특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PP로서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만 인지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해석해보면 약 4분의 3 정도의 에너지가 소비되어진다. XPND야. PND는 소비하다. AND는 확장시키다. 철자 유사 단어니까 조심하시고. 뉴런스, 즉 뉴런이 뭔데요? 뉴런의 동격 명사다. brain cells예요. 뭐? communicating best networks to generate our thoughts and our behaviors. 그래서 동사 나오면 안 되죠. 왜? 쌤이 얘기했잖아. 컴마 동격은 명사와 명사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specialized brain cells까지가 여기가 이제 명사고 나머지 대뒤에가 뭐야? 다 수식어인 거야. 그래서 동사 나오면 안 되죠. 명사와 명사 컴마 동격입니다. 자, 3번 보시면요. 개인 뉴런들은 개별 뉴런은 보냅니다. 신호를 뇌 속에 보냅니다. uses 잠깐만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use에 s가 붙은 본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앞에 send에 s가 붙었다는 건 얘들아 그냥 빼박 본동사야 얘들아. 그지? 빼박 본동사.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본동사로만 쓰이도록 나와 주셔야 돼. 근데 뒤에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능동태로 능동태 할 거 없이 얘 뭐야? 본동사 뒤에 목적어 있는 것까지 깔끔한 문장이야. 근데 얘가 겉돌지. 그치? 또 다른 접속사가 없이 본동사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본동사의 가능성은 누구? 뒤에 있는 동사가 본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뭐? 주어 수식어의 역할. 목적어를 딸려다니면서 수식의 역할을 하려면 능동의 ing로 수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뇌 속에 신호를 보내는 그 뉴런이 뭘 사용한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다리 근육 세포보다 마라톤을 달리는. 야, 그래? 상당하네. 4번은 에디치, efficiency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였고 it does this, 이 세 단어가 그냥 완전하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얘기해주고 있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였고 5번의 easily,는 as 사이에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수식 대상일 수도 있고 동사 수식일 수도 있어. 그럼 문장 구조 한번 보시게 되면 We are still, 우린 여전히 far away from designing one that is capable of recognizing,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야, 여기에서 누구만큼이나 전형적인 3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쉽게 체스 말들 중에 하나를 인지하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이런 뜻인데 어쨌든 저기에서 3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쉽게 뭐 한다? picking up 한다, recognizing 한다. 지금 동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누가 수식해줘야 돼? 부사가 수식을 해줘야 되죠. 그죠?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지만 수식은 부사가 해준다. 오케이? 그것만 좀 깔끔하게 이해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9번과 10번은 정답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자기가 오답 찍은 것 중에 나 왜 이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들은 쌤한테 와주세요. 9번 정답 뭐였니? 4번이었네요. 4번이 뭔데요? 그래요. 이거 많이 틀렸던 문제야. 먼저 여기 접속사 다음에 PP가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여겨졌을 때 in this light, 앞서와 같은 측면으로 여겨졌을 때 초기 인간의 시각적 어떤 preoccupation 이런 생각은 with non-human creature,
비인간의 어떤 생명체 와 함께 초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특징들은 inhabited. Their world. 잠깐만. 여기도 본동사가 becomes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inhabited가 지금 누구의? creature의 수식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their world에 거주하는인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pp가 아니라 뭘로 수식을 해줘야 되는? ing로 수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어떤 시각적 preoccupation, 차지가 뭐가 되었다? 크게 의미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preoccupations가 주어, becomes가 본동사, meaningful이 보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inhabited는 뒤에 the world의 목적어를 받는 분사 수식.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10번 문제는 글쎄 아주 근본적인 얘기야. 접속사 뒤에 절이 따라오고 있었으니 또 다른 절이 하나가 붙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끝은 어딘가 쭉 가서 봐서 things for themselves 하고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접속사 없이 it이라는 주어에 이어서 helps라는 본동사가 또 확장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문장은 3개인데 접속사 몇 개?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요 안에 뭐가 필요한 거야?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2개의 문장 사이에 꼭 들어가야 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문장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와의 일치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었느냐? 10번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동안 쌤이랑 부족한데도 내신 정규 수업 할 거 없이 따라와준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그래서 고3 때 진짜 열심히 아까 쌤이 노파심 있게 말한 내용처럼 발버둥을 쳐서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내년 오늘에 방문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알았죠?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주말부터 또 고3 스케줄로 파이팅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